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간에 담는 스튜디오 에디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잠실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 현장의 특징은 아파트지만 주택 같다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우드 소재를 사용하면서 주택의 느낌을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일본 디자인 컨셉을 따랐어요. 그래서 도쿄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여봤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현관은 원래 이런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그냥 평범한 30평 아파트 현관이죠. 갈 곳 잃은 골프백들과 자전거, 어지럽게 놓여진 짐과 신발들이 입구부터 반겨주고 있었어요. 이런 공간을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재난 컨셉이 느껴지도록 바꿔보았습니다. 처음 입구로 들어오면서 창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으면 싶었거든요. 현관에는 소담한 벤치와 예쁜 수영의 나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이렇게 최소의 요소만 있었으면 했습니다. 벤치에서 신발끈을 고쳐맬 수 있어요. 보통은 이런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벤치 하부장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쪽은 고정된 것 없이 공간의 여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정장은 삭제했답니다. 바닥 타일은 108, 60 사이즈의 타일인데 이런 짜리몽땅한 비율의 타일이 일본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는 일본풍의 모자이크 타일이에요. 여기서 길이가 더 길어졌다면 좀 더 유럽 느낌의 타일이 되었을 거예요. 중문은 전체적으로 이 집의 키 컬러인 오크 우드 톤으로 마감하고 유리는 패브릭 유리를 사용해서 시선을 한번 차단하면서 전체적인 집안 컨셉과 어울리는 텍스처감을 보여준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내면 클라이언트의 밝고 귀여운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하트 모양의 손잡이로 설치해서 귀여운 포인트를 하나 주었어요. 모양은 특징이 있지만 소재가 유광 실버라서 주변 색들이 비치니까 존재감이 살짝 눌러져서 과하지 않습니다. 중문이 열리는 방향을 어느 한쪽으로 고정하면 불편해서 양방향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시공될 때는 플로어 힌지라는 부속을 사용하는데 이게 보통 쓰는 제품은 윗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금속성이 강해 이 집에 안 어울리는 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원하는 마감재로 덮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했어요. 이 집을 디자인하면서 영감을 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쿄의 부엌이라는 책이에요. 날이 저무는 저녁 때가 되면 집안에 그림자가 드리워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져요. 그늘도 꽤 괜찮구나. 모든 곳이 밝을 필요는 없구나 하고 이제는 생각하죠. 이 구절을 보고 전실부터 중문,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복도를 설계했어요. 중문을 통과하면서 조도를 확 낮추어 차분하고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긴장을 풀어줬어요. 보통 일본 건축을 음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늘이 있어서 그 이외의 밝음을 강조해주고 음의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축인 거죠. 그 매력을 충분히 살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마냥 어둡기만 한 음의 공간이었다면 답답했을 거예요.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리블럭. 이 유리블럭을 통해서 거실의 빛이 들어와서 우드의 어두움이 더 대비되어 예쁘게 강조되었어요. 저녁에는 유리블럭 너머에 테이블 조명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달이 떠있는 느낌이랍니다. 보통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오픈되어 보이는데 이 유리블럭 때문에 시선이 분리되고 한국의 아파트 같지 않은 주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게 했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은 원래 이런 공간이었어요. 까맣고 커다란 소파에 안마의자까지 가득 차서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칙칙한 톤의 벽지 때문에 집이 더욱 어둡게 느껴졌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공간도 있었는데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일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했답니다. 이랬던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택근무 공간은 다른 작은 방으로 뺐고 거실에는 온전히 쉬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어요. 아침 수영을 하고 난 뒤 책 읽으며 누워있고 퇴근하고 고양이 뱃살을 만지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쉬는 날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거실에 가구 배치를 잡았습니다. 클라이언트 분이 미리 구매해두신 포근히 파묻힐 수 있는 폭신한 패브릭 소파를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창가 쪽에 배치해 포근해 보이는 무드를 잡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을 때 시선 방향이 다이닝 테이블로 갈 수 있게 되는 구조라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남편분과 고양이 뱃살을 만지며 누워있는 아내분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배치예요. 제가 말만 해도 두 분의 그런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테이블은 가리모쿠 제품을 배치하고 의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섞어서 배치해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무드를 잡아드리고 싶어서 집에 다운라이트는 최대한 배제하고 커튼박스에 간접등, 플로어 램프,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펜던트, 예쁜 디자인의 조명 간접 광원을 조도로 잡았습니다. 현관 입구에서부터 보았던 유리블럭 가벽은 일반 벽이 아니라 앞뒤 모두 수납 가능한 가구로 제작이 되어 버리는 공간이 정말 1도 없는 실용적인 벽체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거실 화장실로 이동해 볼까요? 거실 화장실은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30평 아파트 화장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나름 깔끔하지만 그렇다고 예쁘지는 않은 그런 화장실이죠. 이런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드로 공간의 분위기를 눌러주는 컨셉이긴 하지만 화장실만큼은 클라이언트의 분위기에 맞게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우드가 예쁘지만 자칫 텁텁한 느낌이 날 수 있어서 거실 화장실에선 이 텁텁한 느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푸른색이 포인트가 된 화장실을 설계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라 물이 자주 닿는 샤워부스 바닥 쪽이나 큰 면적들은 큰 타일로 마감해서 청소하는 데 스트레스가 없게 만들고 하늘색의 포인트 모자이크 타일은 소량만 넣어서 분위기만 잡아주었답니다. 600, 1200 사이즈의 베이스 타일에 작은 칩들이 박혀 있는데요. 이 칩이 색이 하늘색이라 포인트 타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답니다. 또한 거울과 수납장도 포인트 타일과 색을 맞춰주었어요. 수건장에 유리를 넣었는데 이때 프레임을 최대한 얇게 거울 프레임과 이질감 없게 만들었고 장의 손잡이도 동일 색상으로 제작해서 눈에 걸리는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거울이랑 장에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벽등에까지 색을 넣으면 과할 거라 벽등은 흰색 도자기 제품으로 골랐어요. 세면대도 최대한 간결한 모양의 제품을 썼죠.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분리하면서 유리 파티션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냥 유리가 아니라 저철분 유리를 사용해서 푸른기가 전혀 없어서 유리의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휴지거리, 수건거리, 후크도 벽등과 무드를 맞춰서 하얀색 세라믹으로 만든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는 샤워 쪽은 샤워 공간에 꼭 맞는 사이즈로 트렌치를 제작해서 대각선의 타일 나눔이 없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원래 주방은 이런 공간이었어요. 벽을 따라 답답하게 주방 공간이 짜여져 있고 애매하게 구석에 놓인 식탁이 있고요. 분명 공간은 좁지 않은데 조리 공간, 동선 모두 좁게 느껴지는 주방이었어요. 이런 주방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이 주방의 키포인트는 한 겹 한 겹 레이어로 쌓이는 주방 구조입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 싱크볼 그리고 인덕션과 같은 주로 요리를 하는 메인 싱크대는 창가 쪽으로 몰아주고 철거하지 못하는 내력 날개벽 앞으로 보조 하부장을 만들어 전자레인지, 밥솥, 로봇 청소기 등등 소 가전류를 모두 수납해 주었어요. 꽤나 긴 스테인리스 상판 위에서 커피도 내릴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고 베이킹도 할 수 있겠죠? 인덕션 쪽 상부장은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서 요리하다가 큰 힘 들이지 않고 열리고 상판은 스테인리스 상판을 사용했는데요. 싱크볼과 상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해와서 이음매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감했답니다. 이 하부장들 좌측으로는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키 큰 장, 그리고 작은 홈바 공간을 만들어서 커피용품과 주방에 수납해야 할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거실과 현관 사이의 가구로 만든 가벽처럼 주방 공간도 어느 벽 하나 버리는 벽이 없습니다. 앞뒤로 모두 수납이 가능한 가구로 공간을 나눠주고 게이트를 만들어서 수납 효율도 올리고 디자인도 잡았답니다. 이 키 큰 장 내부에는 청소기와 청소도구들을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측면엔 깨알 포인트로 주방 내부 쪽 조명을 켤 수 있는 우드톤과 잘 어울리는 르그랑 엑셀 스위치를 달아두었습니다. 이제 침실로 가볼게요. 침실은 이런 공간이었어요. 정말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랄까요? 건조한 이 공간을 저는 조금 더 낭만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킥오프 순간에 저희는 저희가 궁금한 내용을 모은 설문지를 고객님들께 작성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 설문에 들어가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새로운 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집의 클라이언트 분이 짚어주신 싫은 부분 중 하나가 안방에 갇혀있는 듯한 화장대 공간이었어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 묘하게 도전 정신이 생겨요. 클라이언트 분이 밉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애 공간,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한답니다.
화장대 공간의 드라마틱한 변신이 느껴지시나요? 침대 헤드에 포인트로 시공한 로맨틱한 패턴 벽지를 화장대 공간에 같이 시공해주고 화장대 상부에 예쁜 각이 살아있는 다각형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 공간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화장대도 에디가 제작해드렸는데요. 하부 서랍장만으로는 수납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 거울 상부장도 만들었는데 이 상부장의 도어는 슬라이딩으로 만들어서 버리는 공간 없이 쉽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전면의 기울기를 뒤로 기울여서 얼굴이 더 잘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장대의 중요한 점은 그곳에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보통 구성하는 것처럼 앉는 위치 상부에 다운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얼굴에 정말 미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화장대에 앉았을 때 얼굴이 예뻐 보일 수 있게 꼭 전면에서 터지는 광원의 벽등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왜 메이크업샵 가면 정말 얼굴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 비밀이 이 조명의 각도랍니다. 침대는 요즘 많이들 헤드가 없이 베이스만 있는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죠? 이곳 클라이언트 분들도 헤드가 없는 침대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헤드를 만들어 드리고 예쁜 벽지에 어울리는 벽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벽등은 빈티지 벽등인데 너무 예쁘죠? 보통 요즘 많이 파는 기성품에서 찾을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보통 인테리어를 시작하실 때 나는 이런 조명과 가구를 고르는 센스가 없는데 아무리 인테리어를 해도 집을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에디는 이런 조명 하나하나 모두 추천드리고 공간 컨셉과 무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스타일링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잠이 많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시간을 좋아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창문 크기를 줄여서 2개의 예쁜 디자인 창호로 마감했습니다. 창호를 만들어줄 때 미리 설치할 커튼에 맞춰 커튼 박스도 만들어주고 간접등도 들어올 수 있게 조명 자리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만드는 게 없는 에디의 디테일 다들 잘 아시죠? 전반적으로 우드 포인트가 있는 집의 분위기와 방이 이어졌으면 해서 상부와 하부에 일부러 우드 몰딩을 달아주었습니다. 요즘은 무몰딩이 유행이지만 모든 집에 무몰딩이 답은 아니니까요.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집의 컨셉에 맞춰서 이런 몰딩도 적절히 사용한다면 훌륭한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서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출입문에는 귀여운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앙증맞은 문도 만들어 주었답니다. 원래는 이런 공간이었던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연보라색을 좋아하는 고객님을 위해서 베이비 핑크와 연보라색 타일로 포인트를 주고 너무 과하지 않게 베이스는 아이보리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원래 이 화장실의 욕조 공간은 샤워부스였는데요. 아늑한 반신욕 공간으로 갖고 싶어 하신 클라이언트를 위해 작지만 실용적인 정사각의 욕조를 설치하고 이 공간이 더 아늑해 보일 수 있게 타일로 상부와 사이드에 게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 직접 체험시켜봐 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보통 수전 쪽에 젠다이를 만들어 수납을 해결하는데 여기는 공간이 타이트해서 수전 쪽으로는 젠다이를 만들 수가 없어 안쪽 벽 쪽으로 매립 선반을 만들어 수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면대 쪽으로는 공간에 어울리는 상부장을 제작했는데요. 디자인 모두 에디가 커스텀한 제작 가구입니다. 양쪽 도어 모두 거울을 넣지 않고 주로 거울을 볼 것 같은 우측으로 거울 도어를 좌측으로 쪽 도어에는 유리를 넣어 과하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부부만을 위한 드레스룸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 주방을 넓게 쓰면서 기존 발코니에 있던 세탁기를 드레스룸으로 이동했어요. 드레스룸에 세탁기를 두면 옷을 갈아입고 세탁을 하고 건조된 옷을 정리하는 동선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실용적이고 아주 편리하답니다. 외부에서 사용했던 우드의 느낌이 드레스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드 엣지가 들어간 붙박이장을 디자인해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철거되지 않는 내력벽 날개 안쪽으로는 하부 서랍장과 위에는 행거를 설치해서 한 번 입고 세탁하기에는 애매한 자주 입는 옷들을 걸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반려묘를 위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안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베란다 공간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저 짐 놓는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죠. 이런 공간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짐은 커튼으로 가려 모두 숨겨놓고 반려묘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발코니 공간이 꽤나 넓어서 그냥 창고 용도로만 쓰기엔 아까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빛이 잘 드는 발코니여서 이 공간을 테라스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커튼 뒤쪽으로 커다란 짐들을 숨길 수 있게 공간을 비워두고 커튼을 달고 바닥 타일은 브릭 느낌으로 타일을 마감했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반려묘를 위해 캣타워를 두고
클라이언트 부부가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두니 훌륭한 테라스가 되었죠. 오늘은 서울 30평 아파트를 어떻게 일본 주택처럼 인테리어했는지 얘기 나눠봤어요. 이 짧은 유튜브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설명을 하고자 하면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할 말도 많고 애착도 많은 현장이었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궁금했던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간에 담는 스튜디오 에디였습니다.